트럼프 아들들이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일종의 블록체인 산업에 연결된 사업을 하고 있죠. 가족들이 가족 사업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딴지를 거는 행보를 할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취임 직전에 본인과 이제 멜라니아의 민코인을 발행할 정도로 이렇게 암호화폐 딥스케에 관여한, 그 다음에 사업적으로도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멘탈이 전부다 채널에서 암호화폐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 책을 쓴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트럼프 취임 후 비트코인 가격 흐름에 대해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취임식에서 아무런 그 암호화폐 관련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촬영을 하는 현재 시간까지는 우리가 기대했던 행정명령도 없었거든요. 근데 뭐 이제 미국에서는 거의 뭐 밤이 다 되어 가니까 아마 첫날 행정명령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행정명령이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은 일단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취임 직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109,000달러를 넘기는 11만 달러 직전의 신고가도 경신하면서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었는데, 그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됐던 부분이 현재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인 것은 촬영하는 이 시점까지는 그래도 아직 10만 달러 위에서 가격이 지탱이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트럼프의 그 기대감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취임이 끝나서 뉴스에 팔아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식이나 그 이후의 행정명령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어떠한 긍정적인 발언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 자체의 이 시장 강도, 그러니까 모멘텀은 여전히 강세장에 있고 굉장히 강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전략적인 비축, 그다음에 그 외에 은행의 수탁업을 막는 대비 121 법안의 폐지, 그다음에 암호화폐 기존에 이제 SEC가 게리 겐슬러 체제하에서 했던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완화하는 디지털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할 경우에는 가격이 저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다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첫날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또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지금 최근까지 이어왔던 긍정적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좀 아쉽게 됐지만 어쨌든 아무 그런 소식이 없으면서 가격이 뭐 예상보다는 조금 더 꺾인 상황이죠.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행정명령을 비롯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만큼 뭐 신중한 행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꽤 많이 인지도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권자의 뭐 한 5분의 1 정도만이 투자를 하고 있는, 뭐 전체의 20% 들어가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여전히 마이너죠. 그러니까 마이너한 축에 들어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첫날부터 대통령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조금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앞으로 트럼프가 비트코인, 그다음에 암호화폐 업계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다음에 친화적인 행보를 할 거란 거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은 지금 재무부 장관에 임명된 스콧 베센트나, 그다음에 SEC 차기 의장으로 지명된 폴 애킨스나, 그다음에 지금 AI와 암호화폐 관련된 고문으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친암호화폐 계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포진시켰다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 업계에 친화적인 그런 규제 정책을 할 것이라는 일종의 신호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아들들이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일종의 블록체인 산업에 지금 연결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럼 가족들이 가족 사업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딴지를 거는 그런 행보를 할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겠죠. 그다음에 취임 직전에 본인과 이제 멜라니아의 민코인을 발행할 정도로 이렇게 암호화폐에 좀 깊숙이 관여한, 그다음에 사업적으로도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친암호화폐적 행보를 보일 거란 거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첫날에 모든 뉴스가 다 나와 버렸다면
오히려 당장은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마땅한 이제 호재가 없는 기대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첫날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가격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오히려 앞으로 하나하나 양파 까듯이 그런 호재들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당장 모든 뉴스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보다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얘기되고 있나요? 가장 핵심은 역시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이죠. 네, 트럼프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공약을 했던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적인 국가의 비축물로서 보존을 하는 거. 이게 일단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이거는 저는 적어도 100일 안에는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핵심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SAB 11 법안이라고 해서 은행이 비트코인을 스탁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있어요. 이 법안이 폐지될 것이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이 법안이 폐지되는 것은 작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한 것과 거의 맞먹는 파급력을 가지는 효과를 가집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함으로써 뭐 기업이나 기관이나 기업들이 이제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여전히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기관이나 기업 펀드들은 모두 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해요. 근데 은행이 현재는 비트코인을 취급하지 못하니까 그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만약 그걸 취급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굳이 ETF를 통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마이너한 자산이 왜 떨어진 섬이었다면은 이제 본토에서 갈 수 있는 다리가 현물 ETF를 통해서 다리가 하나 생긴 거죠. 근데 이 다리는 완전한 다리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증권 시장을 통해서 ETF를 통해서만 사야 됐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진정한 보유를 위해서는 현물로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은행이 현물을 스탁할 수 취급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약간 불완전한 다리가 그 옆에 아예 대교가 하나 놓여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역시나 SEC가 기존에 굉장히 강압적인 그런 규제 정책을 펼쳤었는데, 이게 인제 완화적인, 그다음에 암호화폐 산업의 친화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로 바뀌는 것. 요렇게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핵심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존의 규제 정책이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미 뭐 시작하자마자 확정이 된 건데, 네, 취임 전날에 트럼프 본인이랑 그다음에 멜라니아가 민코인을 발행을 했죠. 그러면 과거 SEC가 하던 대로 이렇게 누가 코인을 발행하면 "그거 증권이다." 이러면서 기존에 계속해서 고소를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취임 전에 민코인을 발행했어요. 근데 SEC가 고소를 할까요? 대통령은 놔두고 다른 데는 고소해요. 형평성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사실 확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각국 정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매집 움직임 강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촉발시킬 거라고 봅니다. 다만 미국이 그냥 단순히 현재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그것만으로는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만한 유인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미국이 직접 사야 돼요. 네,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을 해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지만 그때 가서 다른 국가들도 이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첫날 취임식 분위기 보셔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굉장히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뭐 암호화폐 산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을 거라는 게 이미 보이고 있잖아요. 그거를 감안한다면은 이번 트럼프 정권 내에서 과연 거기까지 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부정적이었던 바이든 정부도 ETF를 승인했는데 트럼프 정부 때는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바이든 정부 당시에는 이제 ETF 승인된 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뿐이죠. 근데 이것들은 기존의 SEC가 이미 증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했던 얘기를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때도 인제 위원 5명의 인제 판결 중에 3대 2로 겨우 통과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인제 게리 겐슬러가 현물 ETF를 내면서 했던 그 뭐 일종의 그 공식적인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 줬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제는 현물 ETF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규제적인 면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범위,
커버리지가 훨씬 넓어지게 된 거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리플이나 솔라나 등 다른 알트코인들의 ETF도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많은 기존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는 들어올 수 없었던 다른 코인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고요. 다만 뭐 사이클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계속 이전부터 말씀드려왔던 대로 이 비트코인 사이클대로 갈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거기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리플 가격이 사상 첫 3달러를 돌파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사이클에서도 그 이전 사이클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과거 고점을 아주 살짝 돌파를 했죠. 근데 고점 돌파 이후에 이제 저항에 막혀서 현재는 다시 조금 내려와 있긴 하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리플은 두 개의 사이클 동안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가격이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눌려 있었냐? 네, 하나입니다. 규제. SEC한테 거의 뭐 제대로 걸렸죠. 그래서 가장 뭐 최고의 타겟이 돼서 지금 수년 동안 법정 공방을 SEC랑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이 규제 압박에 눌려 있었는데, 캐리 갠슬러가 사임이 정해졌었고 이제는 사임했고, 그리고 인제 새로운 친암호화폐 정권이 들어오니까 그 규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그동안 눌려 있었던 그 잠재 상승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번에 한 번에 폭발을 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 가격 상승을 견인할 만한 남은 추가 호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 뭐 리플 ETF가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SEC 의장이 인제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바뀌잖아요. 폴 애킨스로 바뀌게 되는데, 지금 일단 임시 의장으로 우에다라는 사람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 방송에 나와서 게리 갠슬러를 엄청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기존의 SEC가 너무 중구난방 정해지지 않은 그런 규제 정책으로 이 산업을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임시 의장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게리 갠슬러 치하 하에서 고통받던 그런 암호화폐 알트코인들에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규제의 완화, 그다음에 그로 인한 뭐 현물 ETF의 등장, 이런 것들이 전부 앞으로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리플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알트코인은 사실 가격을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하지만 알트 불장이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는데 비트코인이 여전히 다른 알트코인들 대비해서 강력한 그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제 조만간 역전이 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럼 알트 시즌이 본격적으로 오게 되면 기존에 세웠던 전고점 가격대를 완전히 돌파, 그러니까 강력하게 완전히 돌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란 것만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였으면은 1월 말 정도부터 알트코인 시즌으로 전환됐던 게 기존 사이클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변수가 되게 많아요. 12 월에 FOMC에서 굉장히 연준이 매파적으로 발언하면서 조정이 조금 빨리 왔었고, 그다음에 1 월에 원래는 월 초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실업률 증가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가격이 항상 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실업률이 내렸어요. 그러면서 고용이 너무 강하면서 그 앞에 보름 전에 FOMC에서 파월이 했던 얘기가 맞물리면서 금리 전망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금리 전망치가 올라버리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안 좋거든요. 그러면서 조정이 연장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좀 CPI가 좀 괜찮게 나오면서 좀 풀리나 싶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또 아무 말도 안 해버리는 이런 사태를 맞으면서 지금 오늘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단기적 가격을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저는 결국은 이 트럼프 이슈도 단기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결국 원래 사이클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아주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강한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리플이 이더리움 시총을 넘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은 하겠지만 저는 이더리움도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원래 인제 반감기 다음에 1 분기, 2 분기가 본격적으로 강해지는 시기예요. 근데 이더리움이 정말 강해지시는 시기는 반감기 다음에 1월 조정이 끝난 직후부터입니다. 근데 지금 1 월에 고용 너무 강해, 그다음에 트럼프가 아무 말도 안 해 버리는 이런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지금은 이제 조정이라기보다는 거의 횡보에 가까운데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이런 상승장의 재개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이 지금 1월 말까지도 여전히 안 좋은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더리움이 정말 강했던 시기가 언제부터냐고 하면 반감기 다음에 3 월부터였습니다. 그거를 감안한다면 이더리움이 진짜로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전성기가 오면은 이더리움도 많이 올 것이다. 물론 리플보다는 덜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처럼 그렇게 헤매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도 시가총액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리플이 과연 이번 사이클 안에서 이더리움을 능가할 수 있을까? 이거에는 조금 의구심이 생깁니다. 리플 이외에 작가님께서 주목하시는 알트코인은 무엇인가요? 근데 이번에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솔라나가 또 엄청 났었잖아요. 물론 이제 트럼프 코인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은 근데 솔라나가 이번 사이클 자체에서 계속해서 좋았어요. 리플보다도 먼저 정고점에 돌파한 알트코인이고 전체 알트코인 중에서 거의 뭐 10손가락 안에 드는 순위로 전고점에 먼저 도달한 알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에서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가장 모멘텀이 좋은 메이저 알트코인이 솔라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이클 끝까지는 이 트렌드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이번 사이클에서 솔라나의 움직임이 지난 사이클에서의 이더리움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 얘기는 지난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처럼 알트코인 대장의 역할을 뭐 돌격대장 같은 느낌의 역할을 하는 코인으로 솔라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은데 알트코인은 절대 하나의 알트코인을 믿고 많이 투자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개의 알트코인을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진입할 때도 한 번에 진입하면 안 되고 최소한 한 달 또는 뭐 길게는 2달 정도의 시기를 보고 분할 매수, 우리가 DCA라 그러죠. 달러 비용 평균 매수법, 달러 코스트 레버리지를 통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해서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의 코인에 그냥 몰빵해서 진입을 하는 것은 그 어느 시기에도 저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알트코인을 가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트코인의 경우는 보통 하나의 사이클 내에서의 트렌드가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게 중간에 트렌드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솔라나, 리플 이런 메이저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좀 유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트코인 시즌으로 진입하려는 현재 시점의 강세인 코인들이 이 사이클의 끝까지 강세일 경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진입 좀 포트폴리오를 선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사이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알트코인은 전부 비트코인 발악이고요. 비트코인과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사이클이 진행을 하는데 뭐 차이점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기가 약간 다르다. 비트코인보다 좀 늦게 시작하고 약간 늦게 끝난다. 이게 있겠고 또 하나는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크다. 네, 알트코인에서 뭐 마이너스 20% 30%는 사실 말할 거리도 안 됩니다. 그냥 아차 하면은 마이너스 30%가 있는 게 알트코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50%가 며칠 만에 플러스 100%, 200%도 되는 게 또 알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알트코인은 사놓고 그 수익률 자체를 초반에는 아예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사자마자 오르지 않으면은 반대로 내린다는 건데 내리면은 이게 5% 10%가 아니고 20% 30%가 금방이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항상 오를 때만 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살 때부터 그냥 마이너스 20% 정도는 기본으로 간다라고 이미 돼 있다라고 보고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몰빵을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변동성을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신간, 알트코인 하이퍼 사이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알트코인은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들어가면 비트코인보다 평균적으로 3배 정도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막 2배가 오른다고 하면은 알트코인은 6배가 올랐다는 뜻이죠. 근데 평균으로도 그만큼 올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사이클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은 충분히 이것의 레버리지 파생 상품인 알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한다면은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알트코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도박처럼 투자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안전하게 알트코인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코인들을 사야 되고 알트코인의 위험성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진입해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책을 낼 때 본격적인 시작이 되기 전에 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사이클 책이 나왔을 때도 제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비트코인 지금 별로 좋지도 않은데 무슨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냐." 하면서 욕을 먹었는데, 그때 책을 사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큰돈을 버셨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알트 시즌 아니에요. 근데 미리 낸 거예요. 왜 미리 내냐면 미리 내서 공부가 되어 있어야지 막상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책만 생각한다면은 그냥 최고 불장에서 내는 게 제일 잘 팔려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만 좋은 거지 그 책을 보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꼭지에서 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알트코인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점에 낸 거고요. 그 얘기는 아직도 여전히 책을 보고 기회를 맞이할 그런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